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칼라 또 다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요, 블루 끝났고, 옐로우 끝났고, 레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뭔지를 가지고, 그래, 이제, 블루가 다른 것도 알았고, 레드가 다른 것도 알았고, 옐로우가 다른 것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뭐 어쩌자는 거야. 를 오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이렇게 지인분들 두 분을 오늘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났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같이 출연시키고 싶었는데 오늘 메이크업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 같이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강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사람들끼리는 왜 다른지를 왜 배워야 할까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쁜 색깔 하나, 저 오늘 옷이 좀 뭐죠? 예, 이게 이제 약간 핑크 컬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핑크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소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핑크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죠? 핑크. 보이시나요? 핑크인 여자들은 이렇게 레이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이렇게 꽃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일본 사람들 목소리도 좀 이렇게 갸녀리잖아요. 핑크가 되게 많은데요. 그분들 옷차림 뭐 좋아하세요? 할머니들도 굉장히 레이스 좋아하시고 소녀답죠. 그죠? 굉장히 소녀 감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핑크 유형의 사람도 배우시겠지만 오늘부터 어쩌면 다음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소통을 왜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끔 그냥 어떤 때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관계를 하고 불필요한 소통에 안 들어가는 게 때로는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불필요한 소통에 안 들어갈까요? 너무 어렵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칼라를 가르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요. 제일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사는 건 관계다라는 철학이에요. 어쩌면 사는 목적이 여러분마다 다르시겠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고요? 사는 게 관계다예요. 그렇다면 잘 살려면 좀 뭐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관계가 기왕이면 좋으면 잘 사는 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제가 핑크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이가 처음에 잉태됐을 때 어디에 있죠? 자궁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자궁 안의 파동이 핑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애들의 살갗을 보면 무슨 빛이 많이 날 줄 아세요? 핑크빛이 많이 나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의 젖가슴 위예요. 그쵸? 유방을 상징하는 캠페인을 보면 그게 다 핑크 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이게 젖가슴 위에서 엄마한테 젖을 먹는데요. 이때 나오는 컬러가 핑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 잉태됐을 때 이 삶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이 주변 벽이 핑크예요. 그래서 핑크 안에서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게 뭐죠? 사랑받고 있구나. 수용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돌봄받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 핑크장 안에서 우리가 그걸 겪어요. 그쵸? 예. 그래서 10개월 동안 엄마 자궁은요, 굉장히 안전한 핑크예요. 모든 게 제공돼요. 모든 게, 내가 막 뭐 해달라가 아니라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삶을 살러 왔을 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여기 사랑받으러 왔나 봐. 나는 여기 이렇게 돌봄받으러 왔나 봐. 나는, 항상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핑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핑크로부터 우리가 이제 추방을 당해요. 자궁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이 뭐예요? 출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출생하면 어떻죠?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출생이 하나의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보호받았던 곳에서 어떻다? 이제 그것들이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불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죠? 평생 이 핑크를 찾는 과정으로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인정을 받지?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까?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굉장히 수용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가 우리 인생의 평생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한 사람 중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이 욕구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병은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핑크핑크, 사랑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 많은 아픔들이 있다면 아마 다 핑크 주제일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줄 대상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또 받지를 않아요. 이게 뭐죠? 상처가 되는 거죠.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사랑받고 수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갖고 태어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아니라 뭐죠? 올바른 방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른 컬러끼리 우리는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통해서 핑크가 서로에게 주어진다는 걸 받기 위해서요. 핑크가 주어진다는 거. 그쵸? 예. 자, 근데 이 핑크 컬러는 이름이 레이디 나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예요. 나다인데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뭘 얻고 싶어요? 핑크를 얻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바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다. 다른 말로 뭐죠? 듣다. 이 컬러 바틀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 보면요, 남자들이요, 엄청 여자친구 얘기 잘 들어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어때요? 본인의 컬러로 들어와서 이게 듣는 게 잘 안 돼요. 그쵸? 그럴 때 여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뭐죠?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도 상담 선생님한테 와서 엄마가 해주지 않는 걸 충족하는 게 뭐죠? 엄마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매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요? 엄마 나름의 사랑이 있어요? 먹는 거 잘 챙겨주고, 그죠? 뭐 돈 대주고. 근데 아이가 생각할 때 이 핑크 받고 싶어요. 근데 그 핑크를 받는다는 느낌을 뭐를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소통 강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정말 듣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고 사실 듣는 법 어디서 배우셨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듣는 법 배워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 강의를 가면요, 남자분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와이프 얘기를 듣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의 와이프들하고 강의를 하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듣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시간을 되게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배우셨는지를 제가 이제 이 세 명의 유형과 이제 한 분의 리더, 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한 회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1번이 뭐예요? 서로 다르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컬러들이 다 뭐가 있죠? 빛과 그림자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빛과 그림자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쵸? 그냥 뭐 하는 거라고요? see,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금 볼게요. 네, 월요일이에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 팀장님이 딱 이렇게 출연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이분들은 대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딱 소환을 했던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일단 이분이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요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물어보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이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리들 자체가 정신이 좀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다. 뭐 어디 팔려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프로젝트 너무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당신들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좀 정신 좀 차려라. 딴 데 가 있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다 후련히 나가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신 좀 차려.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 오늘 칼라를 한번 보죠. 자, 자기가 타고난 반응 형태가 있죠? 그죠?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딱 나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씨, 아침부터 왜 저래? 와이프한테 뭐 긁혔어? 뭘 더 열심히 해? 지금 오버워크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처럼 일해봤어? 상황이나 아니하고 상황도 모르면서 뭘 정신을 차려. 아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일할 맛 확 떨어지네. 여러분 배우신 컬러 중에 누굴까요? 레드요. 예,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레드. 레드입니다. 예, 저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레드는 어때요? 감정적으로 불편한 걸 바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정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그 강도가 좀 어때요? 센 사람이에요. 왜 아침부터 우리를 이런 말 써도 되나? 갈구냐고.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레드다운 사람이에요? 레드다. 그렇죠.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레드다운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레드다운 사람이에요? 레드다. 네. 이게 여러분 관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는 레드다운 반응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세 명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대부분 이제 인상이 되게 이제 좀 예민하게 생겼습니다. 안경도 쓰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망설이고 굉장히 불안한 표정을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야, 강대리, 김대리. 오늘 팀장님이 유독 나만 많이 쳐다보고 얘기한 거 맞지? 계속 나를 지시하면서 봤는데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계속 나한테 쏟은 거 맞지?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나하고 지나가는데 눈을 안 마주쳤어. 지난주에도 이랬던 거 같고 뭐 했던 거 같고 내가 뭐가 문제지? 아무래도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게 뭘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옐로우. 어떻게 아세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옐로우예요. 옐로우는요, 일단 밖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요, 그걸 다 누구랑 연결해요? 나랑 연결해요. 혹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 사람은 소심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옐로우다운 사람이에요? 옐로우다. 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소심해요?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요? 아니요? 옐로우다운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컬러를 배우지 못한 레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아니야. 너 아니라고. 자기 언어를 얘기하죠.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팀장님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블루한테 얘기한 거예요. 블루한테. 블루가 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책임감이 강하긴 하지만 약간 대충 넘어갈 때도 있어요. 블루는 어때요? 본인이 평화를 지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했더니 블루가 하품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뭘들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정신 좀 차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편한 상태죠. 네. 칼라를 배우지 못했어. 레드가 뭐라 그래요? 못 참죠. 못 참아요. 뭐라 그래요? 야, 너한테 한 소리야. 너한테 한 소리. 나한테 한 소리라니까? 나한테 한 소리라고? 잘 모르겠던데. 딱히 나한테 불편하신 걸?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 중에 좀 문제가 있나요? 누가 문제가 있죠? 1번. 아무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죠? 레드가 뭐라고 반응했죠? 레드스럽게. 그리고 옐로우는 어때요? 옐로우스럽게. 블루는 어때요? 블루스럽게. 이게 소통 법칙에서 1번은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소통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고 뭐 하죠? 바꿔야죠. 바꾸고 뭐 해야 돼? 틀렸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올바르게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바꾸면 일단 소통 법칙에서 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칼라를 배우신 거에 대한 정리예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려면 1번이 뭐죠?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얘는 지금 이게 틀렸어. 얘 소심한 거, 이거 큰일이야. 얘 화내는 거 큰일이야. 이렇게 태평한 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틀렸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시면요. 절대로 소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확하게 뭐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듣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배워야 될까?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소통 법칙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듣고 다음 시간 빨리 기다리셔야겠죠? 이게 다른 거를 예스하는 것까지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딸은 좀 옐로우적인 요소가 많구나. 저렇게 걱정이 많구나. 우리 아빠는 좀 레드가 많으니까 좀 다혈질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항상 그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그렇게 칼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빛을 많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소통법칙 2번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